맥가이버 아재의 밀리터리 덕후 이야기. 네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복습과 예습 시간으로 지금까지 주 주제를 다루기 위해 건너뛰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20mm 박격포 소개할 때 다뤘던 포강 형태보다 먼저 다뤄야 할 것은 탄의 비행 방식입니다. 화살을 날릴 때 깃털이 있습니다. 당연 초기에는 깃털이 없었겠지만 점점 사용하면서 진화에 깃털을 다니 화살이 더 잘 맞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모든 비행체는 비행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깃털을 달아 탄을 안정시키는 것이 날개 안정식이고, 총은 총알에 날개를 달 수 없으니 고안해낸 게 탄을 비행간 돌리면서 날리는 것이 회전 안정식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탄은 레이저나 전자기포를 제외하곤 날개를 달든지 탄을 돌리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포를 사용하는 전차포나 많이 들어봤을 106mm나 90mm 무반동총에서 사격하는 대전차 고폭탄은 예외입니다. 대전차 고폭탄은 단시간 내에 열로 장갑을 관통시켜야 하는데 타격 시점에 탄이 회전하면 그 관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어 날개 안정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강선에서 발사되나 회전 안정 대신 날개 안정식으로 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반동총은 영어로 RR 리코일리스 라이플로 표기되는데 여기서 라이플은 강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전차야 그렇다 치더라도 무반동총이 대전차용이라면 차라리 더 가볍게 설계할 수 있는 활강형을 채택하는 날개로만 안정시키는 방식이 더 나은 설계였을 텐데요. 그럼 강선포가 좋냐 활강풍이 좋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답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강선형은 탄을 안정시키기 위해 포신 내에서 강선을 따라 회전시킴으로써 탄속에 영향을 미치고, 강선 마모가 일어나 포신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은 있으나 날개를 달 수 없는 소구경탄이나 연사가 필요한 경우에 주로 쓰이고, 날개형과 달리 날개 설계를 위한 부분까지도 화약을 채울 수 있어 탄 위력이 증대되고 탄 정확도 면에서 우수한 특성이 있는 반면, 활강형은 장약의 폭발력이 그대로 전달되어 에너지 손실 없이 탄을 날릴 수 있으나 측풍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120mm 박격포의 포강 형태를 탄 위력이 세고 비행시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고 정확도 면에서 유리한 날개 없는 강선형을 고집한 것이고, 전차포는 직사포로 포구 초속이 빠르고 상대적으로 근거리 사격을 하기 때문에 활강형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탄의 안정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차용 운동 에너지탄을 소개하면 철갑탄, 분리철갑탄,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으로 발전됐는데, 철갑탄은 말 그대로 포 구경에 맞게 제작된 멍텅구리탄으로 요즘엔 사용되지 않고, 분리철갑탄은 관통력을 높이기 위해 단순한 공식인 압력은 단위 면적당 힘을 이용하여 단순 철갑탄보다 구경을 낮춰 날리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길이 대 지름비 LDB라고 하는데, 이 LDB가 과다할 경우 탄의 전도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분리철갑탄에 FS 날개 안정만을 추가한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이 주로 사용됩니다. 당연히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은 전차포의 강선포에서도 사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선포에서 발달되지만 결국 날개도 안정시켜야 되니 약간의 포구 초속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화학에너지탄은 크게 고폭탄과 몰로 효과를 이용한 대전차 고폭탄으로 분류되는데, 고폭탄은 쉽게 말하면 화약만 충전된 가장 전통적인 탄으로 포병 탄약의 순발, 지연, 시한신간 등을 용도에 맞게 결합시켜 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전차 고폭탄은 고폭탄의 화약을 만충하는 대신 깔때기 모양을 내부에 부착하여 관통력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고폭탄은 폭발력이 전 방향으로 전달되지만 대전차 고폭탄은 한 방향으로 집중시켜 관통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깔때기를 콘이라고 부르는데 이 콘의 각도와 재질에 따라 관통력이 좌우됩니다. 만약 화약 덩어리에 흠집을 내고 흠집 방향을 철판의 부위에 밀착시킨 상태에서 터뜨리면 흠집 모양이 철판에 나타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전차 고폭탄의 원리입니다. 상식적인 것이지만 입맛 살상을 위해 고폭탄이 소진되면
고폭탄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대전자 고폭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자 고폭탄이 순간적인 고온 고압으로 장갑을 관통한다고 설명되어지지만 국방과학연구소 파견 근무관 국가연의 모 박사님은 고온이지 고압은 아니라고 하셨고 전 고압도 포함된다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군에서 총기를 호충할 때 캐리바 50 또는 구경 50 기관총이라고 하고 K5 이전에 사용된 권총을 4호 구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구경과 캐리바는 동일한 용어로 아무래도 초창기 육군이 미군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혼재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캐리바 대신 구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구경은 인치 단위로 제일 많이 사용한 탄종 3가지를 소개하면 구경 30으로 1인치의 0.3배를 의미합니다. 수식에서 보듯 2.54 곱하기 0.3은 7.62mm인데 7.62mm 탄은 M16이 나오기 전까지 주로 사용된 탄종으로 M1 게런드, M2 카빈, AK-47, M14, M60 기관총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은 동일 구경의 탄환은 다른 총에 사용 가능한가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되나 총기의 약실 크기가 동일하다면 사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약실 크기가 다르면 노리쇠가 완전히 잠궈지지 않고 그래도 강제로 사격한다면 약실 파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수에게 부상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 다음 많이 들어본 탄은 22 구경탄입니다. 2.5 곱하기 0.22는 5.56mm로 M16이나 K2, AR-15 등 서방권 소총에 주로 사용됩니다. 또 여기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5.56mm와 7.62mm 탄 중 어떤 탄이 우수한가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무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맹신해왔던 22 구경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월남전을 치르면서 위력을 떨쳤던 22 구경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상당히 고전했고 심지어 미군들이 제식 소총 대신에 309경 소총을 사용하거나 1,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됐던 볼트 액션 방식을 더 선호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미군은 22구경 대신 새로운 6.8mm 소총탄을 개발 중에 있고 그 개발 추이에 따라 서방권의 나토 표준탄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장 환경 중 한국과 더 유사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한국군의 22구경에 대한 사랑도 점차 바뀔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소개할 양이 많아 나중 한 개의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50구경은 2.54 곱하기 0.5, 12.7mm로 전차나 장갑차에 장착되어지고 예전에는 이 기관총을 2개 내지 4개로 묶어 대공용으로 사용되어졌으나 요즘에는 보이지 않고 장거리용 저격소총에도 사용되는 탄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기관총은 캐리바 50으로 불렸고 한국군은 국산화한 K6 기관총으로 불려지고 미군에게는 M2 브라우닝으로 불리는 기관총입니다. 1921년부터 사용되어졌고 충혈 교체 방식 등 약간의 개량을 거쳐 100년 정도 지난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고 향후 50년 이상 사용될 거라 판단됩니다. 총기 중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탄이 가지고 있는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50 구경탄에 위력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람보4의 일부를 발제했고 50탄을 사용하는 저격용 소총도 일부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함께 보시는 분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구경장이란 포신의 길이를 구경으로 나눈 수치로 대표적인 예로 전차의 경우 K1 전차는 105mm 52 구경장 강선포를, K1A1 전차는 120mm 44 구경장 활강포를, K2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계산하면 K2는 K1A1 전차보다 동일 120mm 포를 사용하지만 구경장이 11이 크기 때문에 포신의 길이가 0.12 곱하기 11, 즉 1.32m가 깁니다. 곡사포는 K9의 경우
155mm 52 구경장을, K55는 155mm 39 구경장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K9의 경우 K55보다 13 구경장이 깁니다. 즉 0.155 곱하기 13은 2.015가 길고, K55는 센 작양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K9과 동일한 155mm 구경을 사용하지만 사거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경장을 크게 하면 당연 포구 초속이 빨라져 사거리가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군의 요구 조건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구경장을 설계합니다. 한 예로 K1과 K2 소총은 동일한 육조 우선의 강선 회전량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 단약을 사용합니다. K1은 총열 길이가 263mm, K2는 총열 길이가 305mm로 K2가 42mm 정도 더 길어짐으로써 탄속이 초당 140m/s, 그 다음에 17% 정도 더 빠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총의 재원 비교에서 전 탄속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탄속은 유효사거리, 살상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중 사람이 총알에 맞으면 왜, 무엇 때문에 죽는가라는 주제로 별도 준비하겠습니다. 무기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바로 갖게 될 의문이, 기관총은 알겠지만 기관단총은 뭐지? 일 겁니다. 정답은 소시적 단체에 관람하던 반공 영화에 많이 나오는 M3 그리스건과 괴뢰군이 사용했던 따발총으로 불리는 PPSH-41,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우지기관총, 기관단총, 2차 세계대전 영화에 독일군이 항상 들고 나오는 MP40처럼 권총탄을 사용하면서 연사가 가능하면 그것을 기관단총으로 불리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일본어나 영어를 번역하면서 생긴 오역이나 한국군의 K1을 기관단총으로 불리는 등 그대로 사용되면서 그 개념이 혼돈이 생겼지만, 저의 생각은 권총탄을 사용하면 기관단총으로 부르는 게 맞고, K1은 나토 표준탄, 소총탄을 사용하니 K1 소총으로 불리는 게 맞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리가 최고야라는 주제로 한국군의 작전 요구 성능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웬 뜬금없이 오리냐고요? 보시면 압니다.